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던 오늘도 국내 증시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장 막판에 상승 탄력이 더 커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반등세 이어가고 있는 국내 증시, 오늘 장은 또 어떻게 점검해 볼지 오늘도 닥터스탁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과 궁금증들 명쾌하게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 매일 오후 4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러 오시고요. 또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노란톡에서 알짜 주식 정보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식닥터 팀닥터K의 노란톡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 실시간으로 다양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황 분석부터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많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 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팀 닥터 K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팀 닥터 K 4글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닥터스탁 시즌2 오늘의 주식 닥터인 팀 닥터 K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국내외 급등주 선양꾼 팀닥터 K, 김지송 그리고 김동우 주식닥터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먼저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오미크론 우려가 진정이 되면서 3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또 종목들 중에서는 애플이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주목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오늘 국내 증시도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반등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마감 직전의 상승폭을 더 확대하면서 0.93% 오른 3,029선으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장중 잠시 3,030선까지 회복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까지 7거래 연속 상승이고요. 자, 그리고 오늘 선호옵션 동시 만기일이라서 수급 변동성은 장 막판에 조금 있었습니다. 외국인은 다시 매도폭을 키우면서 마감을 했고요. 하지만 기관이 이틀 연속 강하게 매수를 해주면서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내내 1% 넘는 탄력을 이어갔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장 후반에 탄력을 더 확대하면서 1.67% 오른 1,022포인트로 종가를 기록했고 오늘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대부분의 섹터, 많은 종목들이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먼저 NFT 관련주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반등을 하면서 강한 탄력을 보였습니다. 또 개별 종목들의 이슈 끊임없이 나오면서 NFT 시장 확대 기대감 커지고 있고요. 오늘 게임과 엔터주들도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 제약바이오주들도 이번 주 들어서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로나 백신, 치료제 관련주들도 움직였고 또 항암제 같은 다른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밖에 간밤 리비안의 강세로 오늘 리비안 관련주들도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에코캡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도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양시장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자, 오늘 장 관전평 먼저 들어볼까요? 네, 여러분 또 일주일 만에 뵙게 된 주식닥터 김지송입니다. 일단 오늘은 내만여의 날이었죠. 12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는 항상 배당을 노리는 이 차익거래 물량이 유입되는 날입니다. 지수의 3월물 배당락을 반영한 가격으로 현재 선물은 고평가된 상태인데요. 선물이 고평가된 상태니까 선물 매도에 주식 매수 구조로 우리가 만기일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서 상승이 예상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 지금 투자자별 매매 현황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살펴보자면요. 기관에서 좀 매수가 들어왔고요. 선물에서는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선물 매도, 주식 매수라는 차익 거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 이 상황은 외국인의 차익 거래를 롤 오버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즉 오늘 만기일에 주식을 청산하지 않고 다음 월물로 넘기는 롤 오버를 통해서 12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그래도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장중에 기관의 순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었고요. 외국인은 선물에서 순매수로 롤오버를 진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이 왜 오르는지 떨어지는지 여러분들 잘 모르시잖아요. 저희 팀 닥터 K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들께 장중에도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노란톡에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기관의 현물 매수 그리고 외국인의 선물 매수 들어오면서 긍정적인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뉴욕 증시도 간밤까지 3거래 연속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해외 증시 관전평도 바로 들어볼까요? 네,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정말 이 수요일 날 네. 항상 마감 자체가 낙폭을 크게 보여주면서 맨날 이제 보유 종목 자체를 이제 수익률을 봤었을 때 항상 좀 힘들었던 부분이 좀 있었는데 간만에 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였죠. 일단 JP모건이 발표한 오미크론 분석 내용에 일단 미국 시장에 좋은 기운을 좀 많이 불어 넣어줬던 부분입니다. 특히나 일단 오미크론 자체가 전염성 자체는 굉장히 높으나 치사율이라든지 뭐 증증으로 진행되는 상황이 지금 없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남아공에서의 이제 현재 확산세를 좀 볼 때 일단 기존의 알파와 그리고 이제 델타,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에 비해서 오미크론 확산세가 일단 좀 더욱 가파르다라는 점 때문에 일단은 독성이 약한 변이 바이러스가 일단 우세종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시나리오를 그렸었는데요. 실제로 지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최초 오미크론 확진자가 이제 발발로 주식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준 반면 이후에 이제 중증 질환자 사망자가 지금 나오진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해당 시나리오가 이제 좀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제 긴급 점검으로 일단 강의 내용 자체도 한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코로나 충격과 그다음에 델타 변이, 마지막으로 오미크론에 대한 충격에 대한 퍼센트나 이런 부분들이 각각 계속 절반 이하로 좀 떨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송 직후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 탄력을 계속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오늘 새벽 미국 장까지도 일단 좀 상승세를 좀 이어가다가 일단 화이자에서 일단 화이자 백신 부스터샷이 항체 생성 약 25배 증가하고 동시에 이제 오미크론에 좀 유효하다라는 연구 발표가 나오면서 일단 좀 장 막판에 다시 강보합권으로 좀 마감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 다우 차트부터 일단은 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전에 일단 좀 강한 상승에서 제가 눌림 자리가 이제 굉장히 다우가 가장 크게 0.886 수치 이전의 상승폭에 비해서 약 88% 정도의 눌림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뒤에 지금 현재 다시금 좀 강하게 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그럼 이제 현재 같은 경우에서 일단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차트 흐름에서 지금 현재 V자 반등의 흐름을 좀 예상을 할 수가 있고 이후에 이제 상승 탄력을 좀 본다라고 하면 제가 지금 현재 별표 치는 약 37,200선까지 지금 현재 오미크론 사태가 좀 완화되고 여기서 오히려 코로나 종식까지도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 지수의 상승 흐름을 여기까지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지금 37,000대까지는 충분히 안착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S&P 같은 경우도 이전 같은 경우에 이제 낙폭 자체가 절반이었었죠. 방금 지금 88%대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S&P 같은 경우는 오히려 0.5% 그러니까 50%대 낙폭을 또 보여주다가 재차 반등 흐름을 지금 좀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지금 좀 강한 반등 흐름을 가져가면서 제가 이제 기술적 분석, 왜냐하면 상승에 대한 지금 이슈나 내용 자체는 오미크론으로 지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차트 분석으로 일단 좀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현재 상승 자체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N형 패턴 혹시 들어보신 분들 좀 계실 텐데 좀 A, B, C, D 패턴으로 해서 제가 조금 더 정밀하게 말씀드리면 4,978선까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이거는 이제 오미크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종식에 대한 기대감, 위드 코로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한 번 더 재차 제대로 강하게 슈팅을 보여줄 수 있는 최대 자리값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단 또 나스닥 자체도 어제자 0.64%로 또 강한 상승 흐름을 또 보여줬는데요. 다 지금 셋 다 수치가 다르죠. 아까는 이제 S&P는 0.5, 그렇죠, 50%, 다우 같은 경우는 88%. 나스닥 같은 경우는 61%대. 여기가 이제 황금 비율로 가장 안정적인 눌림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차트 분석으로 본다라고 하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승 흐름으로 봤었을 때 약 지금
16,500대까지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 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에 이제 좀 특이 사항을 더 짚어본다라고 하면 최근 고용 지표는 좀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 가능성이 좀 높아진 가운데 미국에서 지금 현재 경제 제재 경고를 하기도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현재 그 외에는 이제 좀 뭐 인플레이션 우려나 공급망 쇼크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이제 제가 계속적으로 설명드린 내용인데 이제는 좀 백신 공급률이 높은 국가들보다 제조 공장이 좀 몰려 있는 뭐 베트남이라든지 이러한 개발도상국들의 상황만 좀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다시금 좀 상승 랠리를 또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또 마지막으로 일단 또 말씀드릴 게 비자에서 가상화폐 자문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상화폐에 이제 좀 시장이 좀 주목을 받는 모습인데요. 관련 주식들도 이제 좀 한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 방송에도 이제 언급드렸지만 이제 가상화폐 시장은 이제 단순히 투기 자본이 아닌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경제에 미친 영향 자체가 이제 너무 커져버렸죠. 시장 자체에서. 그렇죠. 올해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하게 좀 커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혹시라도 아직 뭐 가상화폐 이제 투기 자산이라고 인지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좀 관점을 좀 전환하는 시점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미크론이 처음 나왔을 때 시장이 좀 많이 흔들렸는데 이 불확실성과 우려가 좀 진정이 되면서 급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3대 주요 지수 차트와 함께 어디까지 반등 여부가 있는지 추가 상승 가능성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또 가상화폐 관련 이슈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와 해외 증시 관점평 모두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주식닥터 팀닥터K의 히든 종목들 또 수익률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또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 리뷰 하나씩 짚어볼까요?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의 수익률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방송에서 히든 종목으로 공개가 되지만요. 노란톡 안에서 이 종목명 얘기를 해드리고요. 또 실시간 대응 전략이 좀 어렵기 때문에 노란톡 들어오신다면 우리가 목표가랑 또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수가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애매하게 말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들어오신다면 이렇게 수익 인증도 좀 많이 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종목은 MC넥스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강의를 했었던 XR 기기 거기서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 당시에 히든 종목을 한 4개 정도, 5개 정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번 정도 이제 매수 전략을 세워드렸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17% 정도 수익 중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녹스 첨단 소재, XR 기기 강의 때 역시 드렸던 종목이고요. 화면에 나와 있죠. 강의 때는 XXX 이렇게 좀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써놨었는데 우리가 노란톡에서 또 힌트를 드리고 종목까지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사실 18%까지 수익 중이었는데요. 오늘 좀 급락이 나와서 한 9%대 수익률로 머물러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도 XR 기기 관련됐을 때 얘기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파트론이라는 종목이고요. 지금 현재까지 11% 수익 중이고 여기에 나왔던 종목의 수익률 한만 하더라도 거의 40%에 가까운데요. 자, 그래서 파트론까지는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지난주에 제가 히든 종목으로 갖고 나왔었는데 앵커님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힌트를 시옷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렇죠. 네네. 이 종목이 바로 서진 시스템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여기 차트에 보시면요. 좀 올랐다가 조정이 왔을 때 좀 예쁜 조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주 저점에서 딱 들어가서 바로 반등이 나와줬고요. 현재까지 12%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단기 매매 종목이 딱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단기 매매 선물을 못 드리다 보니까 너무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사실 이틀 전에 키네마스터. 이 키네마스터라는 게 어플이 있습니다. 동영상 편집 어플인데요. 이 종목을 드렸었거든요. 사실 당일 좀 올라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5%까지 갔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손절가를 정확히 22,000원에 잡아드렸고요. 여기를 버텨낸다면 조금 더 홀딩하고 끝까지 가져가 보겠다 했는데 오늘 좀 급반등이 나와주면서 다시 플러스 5% 수익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란톡방 안에 계신 분들이 수익 인증이 또 올라오셨는데요. 다음 주에도 또 우리가 이번 주에 나갈 히든 종목과 또 단기 종목 선물이 있으니까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렇게 IT 반도체주들이 강세를 보였던 만큼 히든 종목들 중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많습니다. MC넥스, 파트론 같은 종목들 수익률 점검해 봤으니까요. 도움 받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해외 주식 수익률도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 역시도 일단 지난주 방송에서 이제 오미크론 충격의 여파를 이제 받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일단 또 다시금 시장 자체에 좀 반등이 나와서 아주 조금 기분 좋은 상황입니다. 많은 종목이 지금 현재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오늘 두 종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지난주에 저도 역시 히든주로 일단 설명을 드렸는데 리오프닝 관련주 그리고 이제 극장 관련주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힌트를 좀 많이 드렸는데 종목 자체는 이제 AMC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네, 지금 차트를 같이 보시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현재 이제 거의 바닥권에서 지금 잡으면서 다시금 좀 반등 흐름 위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자체 시장 자체 계속 지금 움직여주고 있고 현재 구간대도 6.1%대 수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자리값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 목표가 자체는 일단 40달러 선까지는 충분히 회복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현재 전체적인 차트 흐름으로 봤었을 때 수렴 형태를 좀 띄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재돌파 시에는 정말 강하게 상승 흐름 탄력을 받아준다라고 하면 70달러 선까지 70은 깨진 못하고 70도 언더에서 69 정도까지는 강한 상승을 또 보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쇼크 이후로서부터 일단 한 번의 상승폭은 보여주다가 다시금 지금 낙폭을 계속 꾸준히 지금 6월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꾸준히 낙폭을 보여주다 보니까 다시금 코로나 종식이랑 위드 코로나 리오프닝에 대해서 강하게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추가적으로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다음은 이제 브로드컴입니다. 네,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제 이제 단골 종목 중에 하나인데 다시금 지금 또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수익률 자체가 이제 또 다시 뻥튀기 되면서 지금 현재 19%대의 지금 수익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폭 자체가 전고점을 또 다시 돌파를 해주면서 상승 탄력을 굉장히 좀 강하게 받아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지금 19%지만 아직까지 얘는 장기 보유 종목으로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일단 목표 주가는 일단은 620 정도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앞으로 지켜볼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일단 지금 현재 얘기는 드리진 않지만 제 보유 포트에서는 이외에도 이제 방송 초창기 때 이제 언급드렸던 투식스가 현재 6%대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 시간 때 언급드렸던 엑손모빌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엑손모빌 자체도 보유 종목으로 지금 현재 12%대 수익 유지하고 있고 대만의 이제 파운드리 업체인 TSMC 다들 알고 계시죠? TSMC 같은 경우도 현재 6.71%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가는 종목 자체도 매수 전략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해외 주식 히든 종목, 극장 관련주 AMC, 그리고 브로드컴, 그리고 이 밖에 많은 종목들 수익률을 잘 기록하고 있다는 점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주식닥터, 팀닥터K의 노란톡 종목과 또 수익률 노하우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 방법은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팀닥터K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팀닥터K 4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특징 섹터와 업종에 대한 점검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NFT, 메타버스 관련주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번 달 들어서 조정이 좀 자주 나오다가 어제와 오늘은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좀 앞으로의 전망이 좀 헷갈리는데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일단 여기 관련된 거는 그동안 좀 건전한 조정이 있었다가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일단 그래서 전방위적으로는 다시 한번 봐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 조정을 받았었다라고는 하나 이게 지금 끝날 이슈는 아닙니다.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 NFT 같은 경우 아직 시작도 제대로 안 한 이슈이기 때문에 내년을 생각했을 때는 더 갈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을 하고요. 게임주 중에서는 우리가 카카오 게임즈나 또 컴투스, 게임빌 같이 기존의 선도 주자를 위주로 좀 보시는 전략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주 중에서 또 위메이드가 있었는데 이 위메이드는 최근에 흑철 버그 논란으로 주가가 급락했다가 다시금 저점을 찍고 조금 반등이 나오는 추세이긴 하지만요. 확실하게 추세를 돌렸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좀 문제가 있으니까요. 조금 더 지켜보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컨텐츠 관련주로는 자회사가 이 VFX를 진행하는 NEW, 이 New라는 종목을 한번 눈여겨보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저는 맥스트를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애플의 엑셀 기기 헤드셋 등 여기에 대해서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하드웨어 관련주들 중에서도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기존의 반도체와 OLED 부품 소재 장비주들 거기 업종이 좀 유망하다고 보여지고 그 중에서도 BH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BH는 지금 차트를 봤을 때요. 좀 많이 올라온 상태죠. 그래서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저희는 좀 조정이 조금 더 세게 들어온다면 그때를 다시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볼 생각이고요. 정확한 매수 타이밍을 잡으려면 노라톡 들어오셔야겠죠. 이렇게 혼자서 이 종목명만 안다고 여러분들이 다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메타버스 NFT 기존 대장주들 점검을 해주셨고요. 또 하드웨어에 관심을 가져보라라는 조언, 그리고 BH에 대한 언급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또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 만큼 배당주에 대한 전략을 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수급에도 12월 배당을 노린 그런 물량도 많이 들어있었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배당주가 혹시 있을까요? 좀 많습니다. 저는 한 6개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일단 이 배당주의 투자 포인트부터 한 3가지 정도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높은 배당 성향이 있어야겠죠. 또 배당을 좀 잘 주고 이래야지 우리가 배당주를 투자할 맛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21년도에 호실적과 또 실적 턴어라운드가 나타나는 기업이어야 됩니다. 적자가 나타난다면 우리가 배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도 좀 주목을 해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는 4%가 넘는 기업이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4%만 넘어도 배당률이 꽤 높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 중에 일단 첫 번째는 S오일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종목인데 네. 자, 지금 배당주가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10월 달이 배당주의 적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그래도 여기 부분에서 우리가 주식을 28일에서 29일까지는 보유를 해야지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살펴보신다면 뭐 충분히 차익을 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S오일 다음으로는 동부건설도 있습니다. 동부건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쌍용 C&E가 있겠고요. 네 번째로는 효성, 그리고 이제 메리츠 화재까지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거 못 들으셨다 한다면 재방송도 되니까 한번 꼭 적어보시고 눈여겨보시길 추천드리겠고요. 이 배당주가 만약에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28일 전에 만약에 급등을 한다면 배당주를 받는 것보다는 시세 차익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여기 한번 눈여겨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네, 이렇게 유망한 배당주를 고르는 그런 기준들 설명을 해주셨고요. S오일을 비롯해서 총 6가지의 종목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뉴욕 증시 또 종목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욕 증시에서는 상대적으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우리나라 리오프닝 관련주들보다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좀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리오프닝, 위드 코로나 관련 종목에 일단 우리나라보다 좀 강한 것이 좀 당연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최대 소비 국가 중 이제 하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본래는 원래 독보적인 1위를 세계 1위 이제 소비 국가인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중국에 많이 따라잡혀서 이제는 좀 독보적이다라는 얘기를 좀 가져가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인구수 대비로 따진다라고 하면 아직 압도적으로 이제 현재 미국이 1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리오프닝, 위드 코로나 그렇죠? 이 관련 종목들 보면 대부분 소비 활동 혹은 이제 여가 활동과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보다는 소비 시장이 몇십 배나 큰 미국 시장에서 리오프닝 위드 코로나가 일단은 종목들이 이제 더 많은 재미를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제 해당 종목들에 이제 투자를 이제 좀 하고 싶으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 초창기에도 언급드렸지만 이제 뭐 최근 20년 동안의 뉴욕 증시 뭐 나스닥 차트와 이제 뭐 코스피 코스닥 차트를 한번 지켜보신다라고 하면 그거보다도 일단 좀 멀리 가실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뭐 가장 최근 코로나 발발 시점인 20년도 기준 3월 기점으로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가장 많은 분들이 좀 아시아하는 것이
내가 3월 달에, 작년 3월 달에, 그쵸? 만약에 이제 주식을 어떤 것들을 샀더라도 굉장히 이제 좋았을 건데 이런 좀 아쉬움이 좀 많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지금이 저 역시도 마지막 이제 리오프닝, 그렇죠? 위드 코로나 기점으로 봤었을 때 어때 코로나 회복 수혜로 이제 좀 마지막으로 좀 볼 수 있는 타이밍이지 않을까. 지난주에도 이런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 자체도 저도 교육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그래서 일단 또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었고 분명히 지난주에 제 교육을 듣고 만약에 이제 해외 주식에 접근하셨던 분들은 지금 상승 탄력 계속적으로 이어졌었기 때문에 종목들의 이제 수익을 웬만큼은 보기 좋았던 구간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일단 조금의 팁을 드린다라고 하면 일단은 첫 번째로 고정 수입원, 즉 안정적인 매출을 좀 유지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컨텐츠나 이제 상품이 있는지 좀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캐시카우라고 하죠. 이제 캐시카우라고 하는데 만약에 기업 자체가 단순히 좀 뭐 반짝이는 컨텐츠나 뭐 일시적으로 좀 매출 상승을 일으키는 뭐 상품만 존재를 한다라고 하면 현재 자체에서는 굉장히 투자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캐시카우가 뭐냐면, 그렇죠? 지속적으로 사업 수단이 꾸준히 안정적으로 우리가 월세 받듯이, 그렇죠? 건물주가 월세 받듯이 꾸준히 안정적인 수입원이 꼭 존재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도 타격을 훨씬 더 적게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좀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다라고 하면 일단 좀 전제 조건부터 좀 탈락을 시켜주시는 게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결국에는 이제 현재 상황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방금 언급드렸던 것처럼 뭐 테이퍼링의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하고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 지금 시장에 계속적으로 뉴스에서도 이슈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자체는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해당 여파를 최대한 적게 받는 종목들을 좀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강조드리지만 확실하게 좀 일어날 이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이슈인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현재 변동성을 크게 가져갈 만한 종목들을 고르기에는 지금 좀 리스크가 많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확실한 거는 지금 현재 코로나 기간 동안 현재 시장 자체에 이제 풀린 자금을 좀 회수하는 과정을 모든 국가들이 이제 진행을 할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도 또 마찬가지로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투자자들은 현재 금리 인상이 이제 발표될 때마다 출렁거린 종목보다는 해당 여파를 좀 적게 받는 종목들을 선별을 해서 투자의 멘탈 관리도 하시는 게 이제 좀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일단 코로나 이전 주가를 좀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대다수의 종목들이 일단 사실 코로나 이전의 주가를 많이 회복한 모습이죠.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뭐 시총도 크고 캐시카우도 지금 가진 기업인데 아직 코로나 이전 수치에 일단은 주가를 좀 회복하지 못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일단 특히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자체가 이런 경향이 지금 굉장히 많은 모습인데요. 이유는 이제 뭐 계속 코로나가 좀 괜찮아질만 하면 영국발 변이, 그리고 괜찮아질만 하면 인도발 델타 변이, 지금 현재도 그렇죠. 오미크론. 오미크론 자체도 잠깐 혀가 꼬여가지고 네. 오미크론 자체도 지금 발생을 하면서 잠깐 일시적인 충격을 줬었는데요. 여기서 일단 좀 대표적인 종목 자체가 델타 항공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더 자세한 내용 자체는 노란 톡방에서 다시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리오프닝 관련주 점검까지 국내외 증시 특징 업종에 대한 의견과 처방전들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더 많은 내용들 듣고 싶은 분들은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주식닥터 팀닥터 K의 노란톡방에서는 시황 분석부터 업종 점검,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팀 닥터 K를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팀 닥터 K 4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수익 고공비행을 이끌 주식닥터 팀닥터 K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또 오늘 강의 내용들 노란 톡방에 다시 한번 올려드린다고 하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닥터 김지성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반도체를 들고 왔는데요. 10월 달부터 잠깐적인 조정이 있었던 반도체, 최근에는 조금 그래도 주가 상승을 보여주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업종의 성과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표가 보이시죠? 뭔가 되게 많이 올랐다가 내려왔다가 이런 게 보이실 텐데 바로 오른 부분에 좀 주목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21년도 10월 달에 반도체 수출액이 한국 이 돈으로는 13조 원에 달합니다. 여기 표에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약 29% 가까이 증가한 건데요. 역대 10월 달의 수출액으로만 보더라도 2위에 가깝습니다. 그만큼 많이 수출을 했다는 건데 현재 반도체 수출은 16개월째 상승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원래 수출 데이터보다는 선행하는 게 정상인데요. 수출 데이터가 이렇게 좋게 나왔는데 삼성전자는 7만 원 밑으로 떨어졌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저점까지 내려가면서 좀 주가는 왜 이렇게 밀리지 하는 의구심이 들었을 겁니다. 그럼 이 반도체주의 주가의 급락 상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21년도 3분기에 1차 바닥 시 과매도가 좀 진행이 됐었습니다. 1차 바닥, 2차 바닥이 나왔을 때 좀 많이 내려온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이거는 SK하이닉스의 차트고요. 여기서 주가 하락이 좀 나온 이유는 시장에서는 여기 업황에 대해서 추세적인 장기 조정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PBR의 최하단 저점까지 하락을 했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에 대한 기대감 모두 반납했었습니다. 그럼 과연 이 반도체 업종의 주가는 어떻게 좀 상승할 수 있을까? 일단 주가가 오르려면 밸류에이션 콜과 또 모멘텀 콜이 순차적으로 작동하면서 주가는 상승하게 됩니다. 이 모멘텀 콜의 출발은 주문량의 상승인데요. 현재 이 두 구간은 모두 1차와 2차 바닥 구간을 형성하고 있는 상태인데 밸류에이션 콜은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멘텀 콜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대기 중인 상황입니다. 그럼 이 모멘텀 콜, 여기에도 적혀있듯이 주문량 상승이 나와줘야 되지만 정확히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느냐? 일단 첫 번째로 계속 강조를 드렸던 주문량이 증가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전방 재고가 대부분 소진되어야 하고요. 세 번째로는 메모리 가격이 최저가가 되었을 때, 그리고 실제 대량 주문량 이후에 디램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19년도와 20년도에도 아마존에서 여기서 대량 주문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디램 가격이 좀 많이 상승을 했던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단기 주가 조정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비메모리 등 IT 공급망 차질에 대한 현상, 지금 보면 세트 업체 요구량이 많았었는데 비메모리 공급 부족도 있었고 동남아시아의 코로나 발병 때문에 공장이 제대로 가동되지도 못했고 또 중국에서 전력난 제한도 있었기 때문에 부품 생산 차질이 많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과 지난 사이클, 현재 사이클을 비교를 해보자면 지금 현재 사이클 여기 파란 부분 보이시죠? 코로나로 인한 수요 급감이 나왔었고요.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차질 때문에 올라갈 듯 말 듯 이랬는데 사실 여기에 대한 부분이 조금만 더 해소가 된다면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서버 수요는 좀 견조한 상태고요. 인터넷 기업들은 이미 3분기부터 재고 조정에 들어간 상태고요. 저희는 내년 22년도 1분기 정도에 서버 메모리가 대량 주문 시점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메모리 가격 반등을 예상하는 이유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 IT 공급망 차질이 정상화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고요. 두 번째로는 인텔과 또 AMD에서 신규 서버 플랫폼을 출시합니다. 또 미국 국방부에서 어떤 프로젝트라는데 여기가 클라우드 관련 프로젝트였습니다. JWGC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이렇기 때문에 메모리 수요는 좀 더 많아질 거고요. 조정이 있어도 시장 수익률을 하회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주가 상승 여력은 아직 더 남아있을까? 일단 삼성전자 디램 재고 추이 그리고 SK하이닉스 디램 재고 추이를 한번 보자면요.
자, 재고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생산량, 출하량 점점점 이제 맞춰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22년도부터는 그래도 더 올라서 주는 모습이죠. 그래서 업황 바닥에 대한 신뢰도는 상승된 상태지만 아직 상승 전환에 대해서 확신은 좀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주가 상승 여력은 크게 남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첫 번째로 주가 상승 여력. 이 D램 업체들의 보수적인 캐펙스 대응이 있었고, 또 두 번째로는 DDR5의 침투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 D램 업황 개선 속도가 시장의 예상보다는 속도가 조금 더 빨리 오를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반도체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반도체 대형주도 괜찮지만 중소형주도 바닥을 확인했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서도 투자 포인트를 잘 찾으셔서 투자를 한다면 수익을 좀 보실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전에 대비했을 때 우리가 이 조정 시기가 짧다, 바닥 구간이 짧다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밸류에이션 콜, 모멘텀 콜, 뭔가 잘 모르겠다. 밑에 이 개월 수만 보시면 됩니다. 16년도에는 약 4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18년도, 19년도에도 4개월, 5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일단 이것만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20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년도에는 삼성전자는 2개월,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5개월, 한 2개월에서 2.5개월 정도 짧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확실히 이 바닥 구간을 비교했을 때 지금 사이클이 좀 짧기 때문에 바닥 구간도 점점 더 짧아지는 추세긴 합니다. 그래서 이 조정이 왔더라도 우리는 조금 더 빨리 회복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주가의 상승의 4단계 마지막으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주가의 반등 순서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컨센서스 급락. 컨센서스가 급락했는데 주가가 반등이 온다고요? 하지만 실제로 컨센서스 하락 후반부에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상승 단계고요. 두 번째로는 출하량이 증가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여기 이 19년도 3분기에 출하량이 증가하니까 주가 역시 올라주는 모습이 보이시죠? 세 번째로는 현물가가 상승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현물가가 좀 상승을 하니까 20년도부터도 좀 주가가 같이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실적도 증가해야지 마지막으로 주가 반등 순서를 완벽히 맞추는 거겠죠. 그래서 20년도 또 4월 달에는 실적까지 증가하면서 사실 이 코로나만 없었다면 더 추가적으로 상승했겠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유망 종목을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리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지난 강의 때, 2주 전 강의 때 XR 기구 관련된 거, 히든 종목들 대부분이 다 수익률이었고요. 오늘 수익률 보셨더라도 한 2자릿수 수익률은 그대로 꾸준히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꼭 좀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첫 번째 히든 종목은요. 반도체 공정에서 국내 최초 오버레이 계측 장비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전공정 장비 중에서 노광 장비에서 핵심이 바로 이 오버레이 장비인데요. 국내 노광 장비 기업 중에서는 유일합니다. 뭐더라도 1위고 또 유일하고 이런 게 굉장히 좋거든요. 공정 미세화에 따른 지속적인 수혜도 있고요. 중국 고객사 매출까지 더해질 경우에는 실적 급증세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히든 종목이고요. 만약에 궁금하시다면 또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 종목의 전략과 또 종목명까지 확실하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되는 종목은 솔브레인입니다. 이 종목은 반도체와 2차 전지 전해질 소재와 또 식각 소재 전문 업체인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처럼 좀 대기업이 고객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한 중국 법인 설립까지 완료된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망 종목은 이렇게 2개 정도 들고 왔고요.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이렇게 반도체 업종에 대한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강의 내용 다시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주식닥터, 팀닥터 K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2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식닥터, 팀닥터 K의 노란톡방에서는 시황과 업종,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해결부터 이렇게 투자 노하우가 가득 담긴 강의까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2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팀 닥터 K를 보내주시면 노란 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팀 닥터 K 4글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오신 히든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 오늘도 역시 두 종목을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 종목, 공개되는 종목의 내용부터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우리가 컨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그리고 디바이스로 구성되는데 이 중에 현실과 가상의 이 정보를 연결시키는 플랫폼 전문 기업입니다. 산업용 AR 솔루션 그리고 컨텐츠 플랫폼, 디바이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현재 전기전자나 자동차 등등의 많은 부분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좀 괜찮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종목은 바로 맥스트라는 종목입니다. 메타버스 관련돼서 맥스트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맥스트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히든 종목에 관련해서는 또 제가 종목명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내용 부분에 관련돼서 일단 반도체 회로기판 관련주입니다. 서버와 통신 장비용 MLB 기판이 업그레이드 되는데 현재 여기 MLB 기판이 공급 부족 상태입니다. 또 여기는 이 미중 분재의 반사수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가동률을 최대로 올렸으나 현재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서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요소수 부족 사태가 나왔을 때도 요소수 관련된 주가들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공급 부족 이슈로도 우리가 주가 상승을 좀 예측해 볼 수가 있어서 이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종목명은 제가 노란톡방 안에서 방송이 끝나고 또 자세하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종목을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공개되는 종목으로는 메타버스 관련주 맥스트 제시를 해드렸고요. 히든 종목으로는 반도체 회로 기판 관련주다라는 힌트를 들어봤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참여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도 뉴욕 증시 히든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관심주, 히든주 이렇게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일단 관심주도 저 역시도 메타버스 관련주, 로블록스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로블록스 준비했고요. 근데 히든 종목 자체도 지금 현재 반도체 관련주, 오늘은 좀 우연하게 지금 딱 잘 겹쳐준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로블록스 차트를 같이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코로나 한창인 시기에 일단은 한번 수익을 좀 가져갔었는데요. 제가 일단은 이데일리 처음 방송을 했었을 때 수익률 리뷰를 하면서 가져왔던 종목이라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일단은 지금 차트를 보시면 올해 3월에 일단은 신규 상장을 하면서 지금 주가 흐름이 한 번의 파동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가 지금 이후에 계속적인 횡보 자리를 좀 가져갔었는데 일단은 다시금 메타버스와 지금 현재 NFT 이제 바람이 굉장히 크게 불면서 이전에 주가를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 저점 대비 그쵸 약 2배가량 상승 흐름을 강하게 보여줬던 자리값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오미크론 여파로 인해서 현재 주가 자체가 재차 좀 하락세를 지금 많이 보여준 모습인데요. 일단 지금 다시금 반등 흐름을 좀 가져가는 움직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로블록스에 대해서는 일단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혹시라도 계실 분들 있으니까 이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일단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이제 뭐 플랫폼을 뭐 개발 및 운영하는 회사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우리나라에서도 일단 뭐 게임 회사라고 봐주시면 돼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는 일단 다 아는 게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영미권에서도 이미 13세 미만의 아동들 대상으로 일단은 게임을 운영하는 회사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뭐 마인크래프트를 조금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유명하지만, 미국에서는 로블록스가 조금 더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데, 일단 이 로블록스는 이제 자체적으로 일단 뭐 게임이나 이제 뭐 SNS 이제 플랫폼으로 좀 즐길 수 있지만, 사용자가 이제 컨텐츠를 이제 좀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이제 좀 즐김으로써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메타버스에 가까운 플랫폼으로 좀 알려져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현재 메타버스 대장주로 지금 볼 수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일단은 좀 제가 방송 초창기 때 일단 또 수익률도 보여드렸지만, 미국 시장에서도 일단 현재 그 당시까지만 해도 좀 과대평가된 종목 중에 하나였고요. 실제로도 이제 뭐 시가총액 자체가 지금 봤었을 때 기업 가치에 비해서 이제 좀 높았던 상황인데, 현재 지금 이렇게 주가가 현재 오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총 자체가 658억 달러인데 기업 가치가 641억 달러로 지금 굉장히 많이 좁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좀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차트에서도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기대값, 현재 지금 구간대에서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 175달러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여기까지가 정말 제가 생각하는 가장 맥시멈이고요. 이전에도 이만한 상승폭은 이전과 대비했을 때 기대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NFT나 이제 이러한 지금 현재 메타버스 시장 자체는 언제든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마음을 좀 더 열어두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마지막으로 일단 이번 히든 종목 자체는 저 역시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및 지금 관련 산업의 이제 뭐 제조 장비 그리고 서비스 소프트웨어를 좀 제공하는 업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예전에도 방송에서 이제 ASML이라는 기업 자체를 이제 좀 소개를 드렸었는데, 뭐 광학이나 이제 노광 장비 독점 기업을 이제 얘기를 드렸었죠. 이번 기업 자체는 에피텍시 그리고 뭐 이온G 반도체 전반적인 공정 자체를 거기서 이제 설비를 하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좀 자세한 내용 자체는 일단은 노란톡방에서 이제 좀 제시를 드릴 거고요. 현재 이제 뭐 리오프닝 종목도 좋지만 현재 이제 뭐 코로나 지금 현재 기간 중반부터 불거진 지금 현재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를 겪은 현재 거대 기업들이 일단 계속적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반도체 자체를 반도체 제작을 위해서 이제 생산 라인을 좀 별도로 구축하겠다 뭐 이런 식의 뉴스나 이런 이슈들을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수혜를 많이 받을 기업이 것 같고요. 이러한 자세한 내용 그리고 기업에 대한 설명 내용 이런 부분들은 노란톡방에서 추가적으로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주식도 히든 종목 두 가지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첫 번째로 공개 종목으로는 대표적인 메타버스 관련주죠. 로블록스 제시를 해드렸고, 히든 종목으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주다라는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두 종목씩 설명을 들어봤는데, 공개가 안 된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자세한 매매 전략이나 매매 포인트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두 가지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 방법은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팀 닥터 K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팀 닥터 K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장과 종목 업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차게 채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또 방송에서 다 못 전해드린 내용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자세하게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장 마감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